1934년 11월 16일, 현재 북한의 일부인 함경북도 회령에서 태어난 이순재는 60년이 넘는 경력을 가진 한국 최고의 베테랑 배우 중 한 명으로 스크린과 TV에서 지울 수 없는 흔적을 남겼습니다. 그는 90세의 나이에도 영화와 텔레비전의 아이콘일 뿐만 아니라 교사, 정치인, 헌신적인 남편이자 아버지이기도 합니다. 그의 인생은 영감을 주는 여정이었지만 깊은 슬픔과 혹독한 도전, 눈물겨운 순간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연기를 하찮은 직업으로 여겼던 사회에서 힘겨운 어린 시절을 보낸 후 권위 있는 상을 휩쓴 눈부신 성공까지 이순재는 의미로 가득 찬 삶을 살았지만 동시에 후회로 가득 찬 삶도 살았습니다. 그의 가장 큰 슬픔, 직업에 대한 그의 끊임없는 노력, 아내에 대한 변함없는 사랑, 그리고 슬픈 결말은 시간의 상처에서 벗어날 수 없었던 위대한 사람의 이야기를 형성합니다. 이순재의 인생에서 가장 큰 슬픔은 아마도 그의 경력 초기에 연기를 가치 있게 여기지 않는 사회에서 살면서 겪은 외로움과 압박감이었을 것이다. 그는 일제강점기에 태어나 서울의 중산층 가정에서 자랐는데 할아버지는 작은 부동산 사업을 운영했고 아버지는 비누 제조업을 했습니다. 하지만 1910년대에 연기의 길을 걷기로 결심했을 때 그는 연기가 천한 직업이라는 사회적 편견에 직면하게 되었고 명문 서울대학교를 졸업한 그에게는 배우라는 직업은 적합하지 않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는 한때 그의 가족, 특히 부모님이 그의 결정을 강하게 반대했으며 그것이 교육과 미래의 낭비라고 생각했다고 말했습니다. 가장 가까운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거부당했다는 느낌 때문에 그는 여러 번 깊은 생각에 빠졌고 혼자 긴 밤을 보내면서 눈물을 흘리기도 했습니다. 자신이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 것이 아닐까 생각했습니다. 성공하려면 청중뿐만 아니라 자신의 가족에게도 자신의 가치를 증명해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 이러한 슬픔은 더욱 깊어졌습니다. 또 다른 슬픔은 1992년부터 1996년까지 대한민국 국회의원으로 정치에 종사했던 시절입니다. 그는 14대 국회의원으로 선출되었지만 정치 환경이 너무 가혹하고 자신의 이상에 맞지 않는다는 것을 금방 깨달았습니다. 그는 이 시기를 황무지로 묘사했는데 그가 소중히 여기는 인간적 가치가 이익과 권력에 의해 가려진 곳이었다. 사회의 긍정적인 변화를 만들고 싶었던 그는 임기를 마치고 정계를 떠나는 것은 어려운 결정이었다. 이 실패로 그는 길을 잃은 듯한 느낌을 받았고 어느 날 밤 혼자 앉아 놓친 것과 이루지 못한 꿈에 대해 생각하곤 했다고 고백했습니다. 이러한 슬픔은 개인적인 실패에서 비롯되었을 뿐만 아니라 자신을 믿어준 사람들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했다는 느낌에서도 비롯되었습니다. 이순재는 또한 많은 동료와 친구들이 자신보다 먼저 세상을 떠나는 것을 보며 슬픔을 겪었다. 그는 자신의 세대에서 가장 노련한 현역 배우 중 한 명으로서 여운계와 같은 동시대 인물부터 감독, 극작가에 이르기까지 업계에 많은 가까운 친구들과 작별을 고해야 했습니다. 그는 동료를 잃을 때마다 자신의 역사의 일부가 사라진 것 같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는 한때 친구들의 장례식이 자신을 울게 만드는 순간이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들이 세상을 떠났다는 사실 때문만이 아니라 그 여정에서 점점 더 외로움을 느낀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이기도 했습니다. 그는 90세의 나이에도 여전히 활동적이지만 이 슬픔은 그의 마음속에 지울 수 없는 부분으로 남아 있습니다. 이순재의 경력은 눈부신 성공과 실패, 그리고 끊임없는 노력이 뒤섞인 인내와 재능의 이야기입니다. 그는 대학생 시절부터 연기 경력을 시작했으며 1990년대 대학극 운동 때 학생 연극에 참여했습니다. 당시 그는 여운계 등 원로 배우들과 함께 연기가 아직 하류 직업으로 여겨지던 한국 연극의 기초를 마련했습니다. 1961년 그는 KBS 첫 드라마 나도 인간이 되고 싶어로 텔레비전에 데뷔했는데 이는 60년이 넘는 그의 경력의 시작을 알리는 중요한 사건이었다. 이 역할은 그의 이름을 대중에게 알렸을 뿐만 아니라
가족과 사회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연기에 대한 그의 열정을 확인하는 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1960년대에는 주로 드라마와 영화에서 조연을 맡았지만 타고난 연기력과 깊은 목소리로 관객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다. 1966년 그는 희곡 고향을 돌아보며 주로 백상예술대상에서 최우수 무대 연기상을 수상했는데, 이는 그가 단순한 텔레비전 배우가 아니라 진정한 무대 예술가임을 입증한 성과였다. 1991년 TV 시리즈 사랑이란 무엇인가에서의 그의 역할은 그를 대중에게 널리 알리는 계기가 되었고, 1999년 사극 허준을 통해 그는 베테랑 배우로서의 지위를 더욱 공고히 했습니다. 허준에서의 그의 역할은 그에게 폭넓은 인기를 가져다 주었을 뿐만 아니라 배우로서는 드물게 경희대학교로부터 한의학 명예박사학위를 받는 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이에 경력의 정점은 2007년 시트콤 언스토퍼블에 출연하면서 찾아왔다. 드라마 속 엄격하지만 유머러스한 할아버지 역은 문화 현상으로 자리 잡았는데, 특히 컴퓨터로 성인 영화를 보는 장면은 젊은 시청자들에게 큰 사랑을 받았으며 야동 순자애라는 별명을 달고 수많은 패러디를 낳았다. 이 장면은 웃음을 가져다 주었을 뿐만 아니라 그를 젊은 세대와 소통하는 데 도움이 되었고, 그를 한국에서 가장 사랑받는 배우 중 한 명으로 만들었습니다. 2009년 그는 20년 만에 영화 굿모닝 프레지던트로 큰 스크린에 복귀해 매우 현실적인 문제에 직면한 은퇴한 대통령을 연기했습니다. 이 영화는 지도자들의 인간적인 묘사로 칭찬을 받았으며 그의 영인은 영화의 성공에 기여했습니다. 2011년에는 강풀의 웹툰 사랑해를 원작으로 한 감동적인 두 노부부의 이야기를 다룬 영화 레이트 블루머의 주연으로 출연했다. 이 영화는 연령 차별적 편견으로 인해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놀랍게도 흥행에 성공하여 단 몇 주 만에 제작비의 4배를 회수했습니다. 이 역할로 그는 중국 금계영화제와 백화영화제에서 최우수 남우주연상을 수상했고, 그로 인해 그는 이 영화제에서 가장 나이 많은 수상자가 되었다. 그는 이 상이 매우 놀라운 일이라고 말한 적이 있다. 왜냐하면 자신 같은 텔레비전 배우가 국제영화제에서 연계를 얻을 수 있을 거라고는 생각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러한 성공은 그를 한국 최고의 배우 중 한 명으로 자리매김하게 했으며 관객과 평론가 모두로부터 찬사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이 씨의 경력은 항상 순탄치만은 않았다. 기억에 남는 실패 사례 중 하나는 1990년대에 여러 TV 시리즈에 참여했을 때인데, 내용이 깊이가 부족하거나 반경 시간이 적절하지 않아 시청자에게 호평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는 한때 연기력 때문이 아니라 대본이 자신이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충분히 전달하지 못해 실망한 프로젝트가 있었다고 말한 적이 있다. 또 다른 실패는 1992년부터 1996년까지 국회의원을 지냈을 때 정계에 입문하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압도적인 득표로 당선되었지만 그는 자신이 그 정치 환경에 맞지 않는다는 것을 금세 깨달았고, 정계를 떠나는 것은 어렵지만 필요한 결정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런 실패들은 그를 여러 번 울게 했는데, 실패감 때문만이 아니라 관객과 자신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했다는 두려움 때문에도 그랬다. 이 씨의 경력에서 나타난 노력은 그의 헌신과 열정을 증명합니다. 허준에서의 역할을 준비하기 위해 그는 동양의학과 한국 역사에 대한 광범위한 연구를 했고, 심지어 전문가와 협의하여 자신의 역할이 최대한 사실적으로 표현되도록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그는 쉬지 않고 일해야 했고, 하루 종일 촬영장에서 지쳐 눈물을 흘린 적도 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레이트 블루머스에 참여할 때도 그는 어르신들의 심리를 이해하기 위해 시간을 들이고 어르신들과 대화하며 그들의 감정을 파악했습니다. 이러한 노력은 그가 기억에 남는 역할을 만드는데 도움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이정재, 최지우, 김태희 등 많은 젊은 배우들에게 영감을 주었으며 그들은 항상 그를 스승이자 롤모델로 여겼습니다. 이순재가 항상 이루고자 노력하는 업적은 명성뿐만 아니라 연예계와 사회에 오래도록 기억될 만한
유산을 남기고자 하는 열망에 있습니다. 그는 경력 초기부터 한국 사회에서 연기의 지위를 높이는 것을 목표로 삼았습니다. 1950년대 연기가 낮은 직업으로 여겨졌을 때 그는 연기가 존경받는 예술 형태임을 증명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1966년 백상예술대상 최우수 무대 연기상을 수상한 것은 그에게 전환점이 되었으며 예술가가 가장 빛날 수 있는 곳은 무대라는 것을 확인하는 데 도움이 되었다. 그는 로렌스 올리비에의 영화는 감독의 예술이고 텔레비전은 작가의 예술이지만 연극은 배우의 예술이라는 말을 인용한 적이 있으며 항상 자신이 맡은 모든 역할을 진정한 예술 작품으로 만들려고 노력합니다. 또한 이는 항상 영감을 주는 교사가 되기를 열망합니다. 세종대학교 영화예술학과 교수이자 가천대학교 명예교수로서 수백 명의 학생을 지도해 왔으며 자신의 경험과 열정을 젊은 세대와 공유하고 있습니다. 그는 또한 SG 아카데미의 이사로서 연기와 연극 과정을 진행하고 젊은 배우들이 기술을 개발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허준에서의 역할로 경희대학교에서 명예 한의학 박사 학위를 받은 것은 그가 매우 자랑스러워하는 업적이다. 이는 그의 영희 재능을 인정받았을 뿐만 아니라 한국 문화 확산에 기여한 그의 공헌을 인정받은 것이기 때문이다. 이 씨의 또 다른 목표는 노인에 대한 사회의 인식을 바꾸는 것입니다. 그는 늦게 피는 꽃에서의 역할을 통해 노년이 끝이 아니라 새롭고 의미 있는 단계라는 메시지를 전달하고 싶어 합니다. 그는 한국의 노인 인구가 500만 명을 넘어섰기 때문에 영화, 텔레비전, 심지어 정치에서도 노인들의 감정과 욕구를 이해하는 데 주력해야 한다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제작비의 4배에 달하는 수익을 올린 Late Blooming Flowers의 성공은 그의 비전에 대한 증거였으며 금계영화제와 백화영화제에서 수상한 것은 그가 소중히 여기는 이정표였다. 그는 또한 꽃보다 할아버지와 같은